1888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이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이 앞섰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935년 30마일 떨어진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으며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해안가에 여러 대의 대형 레이더를 설치해 세계 최초로 레이더를 이용한 방공망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이어 벌어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군은 압도적인 항공 전력으로 영국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전투기의 숫자가 부족했던 영국은 레이더의 도움으로 독일군이 어느 방향으로 공격해 오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그곳으로 항공력을 집중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는 수평선 너머의 물체까지 탐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항공기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보다 먼 거리까지 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에 초보적인 레이더를 설치한 연합군은 독일군의 잠수함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독일군 또한 야간에 독일 본토를 공격해 들어오는 연합군 폭격기들을 탐지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항공기에 레이더를 탑재한 기체를 사람들은 공중 조기 경보기라 불렀습니다. 전쟁 말기가 되자 미국도 조기 경보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의 가미가제 공격대가 자신들의 함정을 향해 자살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매우 골치 아프게 생각했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 항공기에 레이더를 탑재하여 함대를 향해 침투해 들어오는 일본군 전투기를 미리 탐지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은 TBF 어벤저 내격기에 AN/APS-20 레이더를 탑재한 TBF-3W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체는 저공으로 침투하는 일본군 전투기를 120km 그리고 크기가 큰 함정은 370km 거리에서 미리 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A1 스카이 레이더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조기 경보기로 활용한 미 해군은 보다 전문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조기 경보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E1 트레이서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수송기인 C1 트레이더를 변형한 기체로 1958년 실전 배치되었으며 동체 상부에 커다란 타원형 레이더인 AN/APS-82를 탑재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이전 버전보다 성능이 향상되어 목표물의 접근 방향뿐만 아니라 고도까지도 측정할 수 있었고 이동 표적에 대한 추적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항공모함 전용 조기 경보기인 E1이 실전 배치되었지만 미 해군은 6년 후인 1964년 곧바로 후속 기체를 내놓았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개발한 E2 호크아이는 2명의 조종사와 3명의 오퍼레이터로 운용되며 최대 8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고 동체 상부에는 AN/APS-96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최대 370km를 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는 이후 적어도 탐지 능력이 강화된 AN/APS-120 레이더판 난반사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AN/APS-125 탐지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AN/APS-138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는 E2C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에 장착된 AN/APS-139는 순항 미사일과 같은 작은 목표물도 270km의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었으며 200개 이상의 목표물 탐지, 40개 이상의 목표물 동시 추적 등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91년에 배치된 E2C 플러스는 AN/APS-145를 장착하고 있는데 기존 모델에 비해 탐지 거리는 40% 향상되었으며 오퍼레이터의 모니터는 컬러 디스플레이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밖에 레이더 신호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빠르게 탐지하게 되었습니다. E2 호크아이는 성능이 우수했던 만큼 미 해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집트, 싱가폴, 일본, 대만, 멕시코, 프랑스 등에도 수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공군의 조기 경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미 공군은 미 해군에 비해 조기 경보기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B-17 폭격기에 레이더를 장착해 조기 경보기로
한국전쟁에 투입했으며 1960년대부터는 로키드사에서 개발한 EC-121 워닝스타를 조기 경보기로 운용했습니다. EC-121은 컨스텔레이션 여객기를 군용기로 개조한 것인데 3,400마력의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강력한 엔진을 통해 1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탑재된 APS-95 레이더는 반경 400km를 탐지할 수 있으며 30여 명의 승무원들이 이 기체에 탑승해 각종 탐지 장비들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EC-121은 베트남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북베트남의 미국이들은 저공으로 침투해 들어와 미군 전투기들의 후방을 급습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때 EC-121이 이들을 미리 탐지해 아군 전투기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EC-121의 유용성을 확인한 미 공군은 보다 발전된 고성능의 조기 경보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WACS라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조기 경보 통제기 개발 사업으로 단순히 적의 위치를 아군 전투기에게 알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요격 임무까지 전투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기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능의 조기 경보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먼저 기체의 크기도 커야 했기 때문에 항공기는 보잉사의 707 여객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웨스팅하우스사와 휴즈사가 경쟁을 벌여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사의 AN/APY-1 레이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7년 E3 센트리가 개발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E3는 보통 8시간, 공중 급유 시에는 최대 16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동체 상부에 장착된 AN/APY-2 레이더는 저고도 비행체에 대해 400km, 중고도 비행체에 대해 최대 650km에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E3에는 당시만 해도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가 장착되어 레이더에 탐지된 비행체가 적기인지 아니면 아군인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추적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중 파악된 정보를 후방 지휘소와 전방 전투기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어 빠른 판단과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E3 센트리는 1991년 벌어진 걸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총 14대가 투입되어 전쟁 기간 중 400소티 이상 출격을 실시했는데 센트리의 활약으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당시 E3는 총 40회에 달하는 공중전 기록 중 38회의 전투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해 성공시켰으며 미 공군은 이렇게 센트리가 확보한 각종 자료를 통해 현대 공중전의 종합적인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E3는 성능 개량 사업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2001년에는 전자전 지원 체계, 정보의 안전한 전송을 위한 링크 16 설치, 레이더의 연산 능력과 속도도 강화했고 2020년에는 합동 지휘 통합 체계, 전투 관리 체계, 임무 컴퓨터, 정찰 능력 등을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전력 승수 무기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략에 있어서 전력 승수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요 무기를 최소화해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이 레이더의 도움을 받아 공군력이 더 강한 독일군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현대전에 있어서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먼저 국토 방위에 있어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 레이더를 대량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군 전투기들은 적의 침입에 대비해 끊임없이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국방 예산이 필요하고 운용 유지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소비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제로 적 항공기가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원거리에 지상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응 시간은 10분 이내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이 아무리 저공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를 선제적으로 탐지해 약 3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된 적기를 향해 아군 항공기를 집중적으로 투입시킬 수 있어 국토 방위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승수 역할을 하는 조기 경보기의 존재로 인해 만일 어느 한 나라에서 이 무기를 도입한다면 그 나라의 공군력은 2배 이상 강화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미 공군의 최신형 조기 경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이 세븐은 미국이 개발한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보잉 737 여객기에 동체를 활용했으며 이전 모델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둥근 원형 레이더가 아닌 기다란 형태의 다기능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이 메사 레이더는 360도 모드에서 370km, 집중 모드에서 740km를 탐지할 수 있고 공기 역학적인 설계로 항속거리 7.0km, 최대 8시간의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을 보유한 E7은 공군이나 해군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공군 작전뿐만 아니라 해상작전, 근접 항공지원작전, 특수작전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7은 현재 호주와 튀르키예, 한국, 영국에서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나토 소속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의 여유가 있는 중동 국가들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E2D는 미 해군의 최신형 조기 경보기입니다. 2기의 강력한 터보 프롭 엔진을 장착해 최고 시속 648km, 항속거리 2700km, 그리고 6시간의 비행이 가능하고 최신형 AN, APY-9 레이더는 구형 모델에 비해 탐지거리는 560km로 비슷하지만 탐지 가능 고도와 정밀도의 향상으로 실제 탐지율은 250%가량 높아졌습니다. 또한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심지어는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니프카 해군 통합 방공 화기 관제 시스템으로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군 함정이나 전투기에 적의 위치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이 발사한 함대공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을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유도해주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1960년대 개발되어 외형상 큰 변화 없이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E2 조기 경보기는 신뢰성 있는 비행 동체와 레이더 성능의 꾸준한 향상으로 그 효용성을 계속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737 피스-I란 이름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총 4대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4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군이 더 우수한 성능의 조기 경보기를 더 많이 보유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국산 조기 경보기도 보유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